2025년 여름, 정말 숨막히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와, 올해 온열질환 상황이 진짜 심상치 않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껴요. 네, 그렇죠. 벌써 8월 초인데 환자가 3,000명 넘었다는 것도 그렇고, 사망자도 작년보다 2배 이상이라고 하니 이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름철 불청객, 온열 질환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면서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온열 질환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몸이 너무 뜨거워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고온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고장 나는 거죠. 시스템이 고장난다? 네. 그 결과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열사병입니다. 이건 체온 조절 중추 자체가 마비되는 거라 체온이 40도 이상 막 치솟고 의식도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40도요? 와, 네. 이게 사망률이 30%에서 심하면 80%까지도 보고될 정도로 치명적이라서요.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게 필수입니다. 정말로요. 80%. 정말 심각하네요. 열사병 위험성이 엄청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열사병 말고 또 조심해야 할 다른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열탈진도 상당히 흔합니다. 이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몸에 물하고 염분이 부족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막 엄청 피곤하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피부는 만져보면 차갑고 축축하고요. 열사병이랑은 좀 다르네요, 피부 상태가. 네, 그렇죠. 열사병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열탈진은 차갑고 축축해요. 체온도 정상이거나 약간만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 땀으로 염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근육에 쥐가 나는 거, 열경련이라고 하죠. 그것도 생길 수 있고요. 주로 다리나 팔 근육이에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잠깐 의식 잃는 열실신이나 손발 붓는 열부종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특히 어떤 분들이 이런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한 건가요? 몇몇 그룹이 유독 좀 위험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들, 전체 환자의 30%가 넘어요.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체온 조절 능력도 좀 떨어지시고 또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마른 걸 잘 모르시는군요. 네, 그래서 물을 제때 안 드시게 되고 위험해지시는 거죠. 어린이나 영유아도 마찬가지로 체온 조절 기능이 미숙해서 위험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자분들. 네, 기온이 1도만 올라도 관련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자료에 열수능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중요한 건가요? 열수능이요? 그게 우리 몸이 더위에 점차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분들 보면요. 80% 이상이 작업을 시작한 지 7일 이내에 발생했어요. 7일 이내요? 네. 그러니까 몸이 더위에 아직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특히 새로 오신 분들이나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 시작하신 분들한테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온열 산재의 약 76%, 사망 사고의 91%가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와, 91%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요? 그건 정말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이 작업 환경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문제랑 관련이 깊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시설이나 관리 측면에서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방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예방 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물, 그늘, 휴식. 물, 그늘, 휴식. 네, 첫째, 물. 이건 갈증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드셔야 해요. 하루에 한 10잔, 12잔 정도 목표로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루틴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땀을 정말 많이 흘렸다 싶으면 그냥 물보다는 이온 음료로 염분까지 같이 보충해주면 더 좋고요. 근데
맥주나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아, 맞아요. 술은 절대 안 되죠. 그럼 두 번째는 그늘. 그니까 시원하게 지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 있잖아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이때는 가능하면 야외 활동 자체를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나가야 한다면 좀 헐렁하고 밝은 색 옷 입으시고 모자나 양산 꼭 챙기시고요. 네. 실내에서는 커튼 같은 걸로 햇빛 막아주시고 맞바람치게 환기 자주 시켜주시면 좋고요. 에어컨 쓰실 때는 실내외 온도차를 한 5도씨 내외로 유지하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너무 차이 나면 또 냉방병 걸릴 수 있으니까요. 아, 온도 차이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요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많잖아요. 그런 곳 위치 미리 확인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안전 디딤돌 앱 같은 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물, 그늘, 마지막 핵심은 휴식인데요. 특히 작업 현장의 휴식 규정이 자료에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규정들이 현장에서는 좀 잘 안 지켜진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같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요,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이면 사업주가 냉방이나 통풍시설을 가동하거나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휴식을 주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꼭 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앞에 두 가지 조치를 했는데도 31도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휴식을 줘야 하고요. 33도 이상이면 시간당 10분 이상 또는 뭐 이식 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옥외 작업이면 그늘진 휴식 공간도 꼭 마련해야 하고요.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아예 옥외 작업을 중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아, 권고. 네, 그게 문제인 거죠. 현장에서는 이 적절한 휴식이라는 기준이 좀 애매하다거나 또 권고 사항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히 중소건설 현장 같은 곳은 휴게 공간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결국 법이랑 현실 사이에 좀 간극이 크다는 거네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뭐 폭염법 제정이다. 이런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규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현장에서 진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 상태를 잘 살펴야 해요. 어지럽다거나 속이 메스껍다거나 갑자기 근육에 경련이 온다거나 평소랑 다르게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자가 진단이 중요하군요. 네. 만약 의식이 있다면 일단 빨리 시원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늘이나 에어컨 나오는 실내로요. 그리고 옷을 좀 헐렁하게 풀어주고 물수건 같은 걸로 몸을 계속 닦아서 체온을 낮춰줘야 합니다. 부채질이나 선풍기 바람도 좋은데 너무 뜨거운 바람은 오히려 안 좋고요. 네, 시원한 바람. 그리고 물이나 이온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1시간 정도 지나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럼 바로 119에 전락해야 합니다. 1시간 정도 지켜보고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요. 그땐 상황이 훨씬 심각할 텐데요. 그렇죠. 의식이 없다면 이건 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해줘야 하고요. 얼음주머니 같은 게 있다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에 대줘서 체온을 최대한 빨리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네. 근데 이때 절대로 억지로 물 같은 걸 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으면 삼킬 수가 없어서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위험이 커요. 정말 중요하네요. 절대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 것. 네, 맞습니다. 그 위험성부터 시작해서 종류별 증상, 또 누가 더 취약한지, 그리고 예방수칙과 응급처치 방법, 마지막으로 작업 현장의 문제점까지 정말 핵심만 쏙쏙 짚어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기본 수칙 잘 기억하고요. 특히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그리고 야외 작업자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까지 함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이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 과연 개인의 노력만으로 온열질환 같은 건강 문제를 온전히 막아낼 수 있을까? 특히 노동 현장에서 보이는 어떤 법과 현실의 차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